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그 분을 모셨습니다. 작년에 2018년에 변리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신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간단하게 그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제55회 변리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한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몇 살 때 붙은 거예요, 그러면? 만으로 22살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 그럼 네. 이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학교를 3학년 2학기 학교가 어디로 했어요? 지금 연세대 기계공학과 3학년? 네. 3학년이에요? 그럼 네. 졸업은 언제예요, 그러면? 졸업은 아마 내년 2학기에 아, 그래? 할 것 같아요. 되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럼 그동안 뭐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변리사는 결국에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학부 지식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 전공 공부도 또 열심히 듣고 아, 그래?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래? 네. 그 이제 그 변리사 시험 붙으니까 네. 뭐 소개팅, 미팅 뭐 이런 거 막 들어오나요, 그러면? 네, 뭐 주위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주위에서는? 자기는 안 하고? 저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네. 그럼 변리사 시험은 뭐 어쩌다가 그 시험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변리사 시험을 왜 준비하게 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뭐 사실 변리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변리사 하면은 언제 한번 신문 기사에서 변리사가 연봉이 그렇게 높다더라. 돈 많이 번다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듣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뉴스를 보고 처음에 변리사에 대한 인식이 돈 많이 버는 전문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한 것도 있고 뭐 공대생이 준비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는 점도 크게 다가와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네, 2016년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2학년 1학기까지 2학년 다니고 1학기 다니고 휴학을 하고 하고 9월에 2학년 2학기부터? 네. 그럼 총 수험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러면? 2016년 9월부터 해서 18년 7월까지니까 한 1년 10개월 정도. 1년 10개월. 네. 엄청나네, 그치? 남들은 한 3년, 4년씩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1차 시험 공부나 2차 시험 공부는 이제 2편, 3편에서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럼 그때 공부를 할 때 주로 생활 패턴은 주로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네. 제가 공부를 가장 자신 있게 했던 기득 기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기득이라는 게 1차 시험 붙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보는 걸 말하는 거죠? 네, 2차 시험을 두 번째로 친 두 번째로 칠 때. 걸 기득이라고 하니까 그때의 제 공부 패턴을 말씀드리면 한 아침 10시 반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밤 12시 반, 뭐 시험이 정말 가까이에 왔을 때는 한 새벽 1시 반까지 10시 반부터 네. 새벽 1시 반까지? 네, 그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때는? 그때는 보통 제가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그 밥을 다 해결을 했었는데 거기 보통 가게에서 많이 음식점에 가서 해결을 하다가 한 4월, 5월 그쯤부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부모님이 아침에 뭐 유부초밥이나 뭐 음식 몇 개 쌓아주시고 과일 몇 개 싸주시는 거를 락앤락 같은 거에 담아 와가지고 집 그 독서실에서 방에서 혼자 그냥 앉아서 공부하면서 출출할 때 먹는 방식으로. 식사 그렇게. 시간은 거의 안 쓰고? 네. 그럼 그래서, 핸드폰은 거의 안 쓰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네, 핸드폰을 아예 집에다가 두고 다녔어요. 그럼 연락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안 해요, 일주일 내내? 네, 뭐 근데 그때는 거의 하루 종일 아. 공부밖에 안 하고 인간관계도 거의 없고. 공부밖에 그런 게 없어서 연락 올 때가 없었고 연락 그래서 올 때도 없고 네, 연락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아예 집에다 두고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그 수험 생활 할 때 네. 뭐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거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2차 시험 첫 번째 치고 나서 첫 번째는 게 동차 때 말이에요. 동차 때. 2017년인가요? 네, 17년에 2차 시험을 처음 쳤을 때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불합격을 하고 그때 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들어요, 이게? 붙을 줄 알아요, 떨어져서? 아니면 저는 뭔가 그래도 저에 대한 기대가 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저 떨어졌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공부. 생각도 들고 이미
좀 몸도 좀 상해 있었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좀 상당히 커서 그때가 좀 되게 그럼 힘들었던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또 앉으니까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동차를 치고 나서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몸이 많이 상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정신도 좀 많이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달 쉬고 하면서 다시 좀 사람도 좀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공부할 힘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연소를 못하면 네.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그 비결이 뭐냐 맨날 이런 거 물어볼 텐데 혹시 뭐 비결 아니면 꿀팁이나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그 슬럼프에 빠진다고 해서 이거를 공부를 아예 몇 주 동안 접어버리고 아예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해버리고 뭐 PC방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합격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요. 정말 빨리 합격을 하고 싶으면 슬럼프에 빠져도 하루 정도만 쉬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를 하기가 싫어도 독서실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버티다가 아, 그래? 집에 왔거든요. 앉아서 어떻게 버텨? 그냥 앉아서 그냥 멍을 때리든지 잠을 자든지 아, 그래? 그래도 결국에 핸드폰 같은 거 안 보고? 내 핸드폰은 안 보고 안 보고? 그럼 할 거 아무것도 없겠네 그러면? 그럼 결국에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 아.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독서실 안에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부할 때 뭐 스터디나 막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차 끝나고 나서 한 11월까지는 스터디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공부를 하고 해서 정보 같은 것도 얻을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스터디를 구하면서 이제 몇 명 아는 사람들도 생기고 아는 형이나 누나들도 생기면서 그분들이랑 뭐 자료도 주고받고 정보도 받고 뭐 이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9월에서 11월까지 학교에서 스터디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스터디를 하고서 이제 시험을 일단 그 동차 말고 네. 기득 때 2차 봤잖아요. 네. 그 합격하니까 네. 딱 어떤 기분 들어요? 합격했을 때? 합격하면은 정말 좋죠. 그 보통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수능을 보고 나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 말고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합격했을 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아요. 정말 대학 붙은 거 봐서 좋아요. 그러면? 저는 대학 붙은 것보다 더 아. 기뻤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붙으니까 부모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참 좋아하시죠. 그래도 막내 아들인데 아, 합격을 해서 이제 걱정을 걱정 크게 덜어드렸으니까 그 부분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주위 친구들 요새 공부하는 애들 많을 텐데 다른 애들 아직 취업도 걱정하고 많은데 요새는 그 무슨 생각 들어요? 요새는 좀 글쎄요. 이게 참 아직 이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주위에 많고 뭐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남들이 재수없다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네. 그렇게 보일까봐 최대한 조심해서 살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남들하고 막 많이 놀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네, 많이 놀죠. 아, 그래? 근데 많이 놀자고 네. 남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방해하기도 좀 그렇잖아 또.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네. 이렇게 처음으로 1학년이나 막 2학년이나 되게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네. 이미 나이 많은 사람 말고 네. 이런 사람이 새로운 내가 변호사 시장에 공부하라고 뛰어들고 싶다.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동차로 무조건 붙어 나갈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1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정말 열심히 해서 빠르게 공부를 하고 나오는 게,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절대 막 길게 공부를 몇 년 잡고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난 무조건 동차로 붙고 이 시험을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말하면 3년씩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나는 그럼 그렇게 공부 안 했냐 분명히 할 텐데 그러면 그런 분에게 뭐 좀이라도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기한이 만약 한 3, 4년 됐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기득 때 느꼈던 건데 제가 기득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기득 때 가면은 내용은 대충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판례 말고 뭐 이 교수님이 쓴 논문, 이 교수님이 쓴 논문, 이 교수님이 쓴 책이 좋다더라. 뭐 외국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다더라. 이런 거를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정말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문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수험 공부에 불과하지 학문을 위한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수험 범위를 벗어나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이 수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잘 암기를 하고 판례 하나를 더 정밀하게 암기를 하고 뭐 특별한 사정, 특단의 사정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거 두 개도 구분을 해서 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판례를 암기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뭐 이 논문 저 논문 더 자료를 넓히기보다는 모두가 보는 걸 더 열심히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1차라든지 2차 시험에 대한 뭐 네. 노하우 이거는 2편하고 3편에서 계속해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